떼제로 씻었잖아. 그냥 쓰면 되지. 그 통을 고기 핏물 봤던 거야. 우리 엄마 조리원 상담실에서 15년이나 일했어. 산후조리는 병원보다 집이 더 낫다더라. 남편은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요즘 조리원 돈만 비싸고 별거 없대. 엄마가 더 잘 안다니까.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나는 수십 명 산모 상담해봤어. 몸조리는 따뜻한 밥 먹고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최고야. 저는 사실 조리원을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출산 후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예약금을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엄마 서운해하셔. 괜히 돈 쓰지 말고 우리 집 와. 우리 집, 그 말이 묘하게 걸렸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출산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자연분만이었지만 앉는 것도 아팠고 걷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퇴원하던 날 시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지? 집 가서 푹 쉬어라. 처음 하루는 괜찮았습니다. 따뜻한 미움도 주시고 아기 앉는 법도 도와주셨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을 때는 다정해 보였습니다. 은지야, 누워있어. 내가 할게.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자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거실 TV 소리가 커졌고 말투는 짧아졌습니다. 밥은 거기 있다. 데워 먹어라. 상 위에는 어제 끓여둔 닭죽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릇을 들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다 멈칫했습니다. 산후조리하러 온 건데, 그런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먹은 건 네가 해야지. 2개밖에 안 되는데. 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틀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당겨서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괜히 예민한 며느리 되기 싫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기가 잠든 틈에 잠깐 눈을 붙이려는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낮잠은 밤에 못 자는 사람이나 자는 거야. 산모는 몸을 움직여야 회복이 빨라. 시어머니는 제가 누워있는 게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상담실에서 일할 때 산모들한테 다 그렇게 말해줬어. 저는 이불을 덮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 시어머니는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은지, 오늘 많이 힘들어했어. 내가 다 챙겨줬다. 남편은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의 산후조리가 제가 기대한 돌봄이 아니라 관리에 가까웠다는 걸요. 그리고 그 관리가 곧 모욕으로 바뀔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아기가 밤새 2번을 깼습니다. 젖을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나니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는데 아침 6시에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애 울리면 바로 안아야지. 울게 놔두면 폐 나빠진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해요. 방금 일어나려던 참이었어요. 죄송은 무슨. 산모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제 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속삭에는 이렇게 말아야 해. 수유 시간은 기록해라. 젖 먹이고 바로 눕히면 안 된다. 말 하나하나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말투였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감독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배가 고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찬밥과 어제 먹다 남은 국. 그거 데워 먹어라. 산모는 많이 먹으면 안 붓는다.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단백질은 좀. 삼계탕은 기름져. 몸에 열 오른다. 그날 저는 찬밥에 국만 말아 먹었습니다. 아기가 울자 급히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애는 자꾸 안아주면 버릇든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럼 울리라고요?
울다 보면 지가 지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좌욕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욕할 통이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싱크대 아래를 뒤적였습니다. 잠깐 기다려봐라. 철컥 소리가 나더니 스테인리스 통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제 눈에 익은 물건이었습니다. 며칠 전 그 통에 고기 핏물을 받아 여러 번 씻어내던 걸 봤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써라. 뜨거운 물 받아서 앉으면 된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왜? 깨끗이 씻었다. 세제로 닦았고 끓는 물도 부었다. 그 통 안쪽에는 아직 희미하게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고기 핏물 받던 통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세제로 닦았다니까. 그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산후조리입니까? 아니면 적응 훈련입니까? 저는 통을 내려다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통을 내려다본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안쪽에 남아있는 희미한 붉은 자국이 눈에 밟혔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또 예민하니? 세제로 닦았고 뜨거운 물도 부었다니까. 그래도 찝찝해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까다롭니? 조리원 가면 그게 다 새 거인 줄 아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산모가 아니라 까다로운 며느리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응, 고기 핏물 받던 통에 자욕하래. 남편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심장을 쿡 찔렀습니다. 그래서라니, 그걸 어떻게 써?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세제로 닦았대잖아. 엄마가 일부러 그러셨겠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같으면 하겠어? 왜 이렇게 예민해? 엄마가 위생까지 신경 써준 건데. 그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확 올라왔습니다. 위생!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기 핏물 받던 통에 앉으라는 게 위생이야? 남편도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냥 쓰면 되지.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럼 네가 해.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네가 애 낳고 그 통에 앉아봐라.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 밖에서 듣고 있다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말버릇이 왜 그러니?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저 산모예요. 여기 와서 시험 보는 사람 아니고요. 시어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시험, 산후조리 해주신다면서 설거지 시키고 낮잠도 못 자게 하고 이제는 핏물통에 앉으라 하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도움이에요?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애도 있는데. 저는 아이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애도 있는데 그래서 더 못 참겠어.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어디 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조리원. 지금 와서? 응, 내 몸은 내가 지킬 거니까.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이다. 저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별것인지 아닌지 제가 아니라 다른 산모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집 문을 닫았습니다. 조리원 방 문을 닫고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도 방문을 벌컥 열지 않았고 아무도 제 식사량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참았던 게 터져서였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남편이 조리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각을 못했다는 게 면죄부야? 남편이 숨을 삼켰습니다. 나도 그냥 넘기면 될 줄 알았어. 그게 문제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그냥이야. 그냥 쓰면 되고, 그냥 참으면 되고, 그냥 넘기면 되고. 근데 나는 산모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킬 거야. 남편은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안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핑계도 변명도 없이 엄마랑 얘기했어. 앞으로는 내가 싫다 하면 안 하겠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고 말해야 멈추는 거면 그건 배려 아니야.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조건을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선부터 정해. 무슨 선? 산후조리는 내가 정한다. 아이 관련 결정도 내가 한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긴장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중간에 서. 엄마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우리 편으로. 남편은 한참을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공기는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제 몸을 두고 실험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도움은 상대가 필요로 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주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산후조리는 참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것도요. 조리원에서 나온 날 저는 바로 시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짐을 옮기며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조용했습니다. 누가 문을 벌컥 열지도 않았고 누가 제 식사를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기를 눕히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손주 보러 오면 안 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와도 돼. 남편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산모한테 지시하지 않기. 아이 돌보는 방식 간섭하지 않기. 그리고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핏물통 같은 건 다시는 말도 꺼내지 않기. 남편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건 나도 생각해보니 좀 심했다. 좀, 그 표현이 살짝 걸렸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몸은 좀 괜찮니? 짧은 안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네, 괜찮아요. 하고 웃었겠지만 이번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제 방식대로 하고 있어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게 맞겠지.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이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제가 제 몸과 아이를 지켜냈으니까요. 산후조리는 유난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정했습니다.